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색채 지각은 4번째 시간이죠.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색을 어떤 원리에서 지각하는가에 대한 공부를 해왔고요. 오늘은 색의 혼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론서를 보고, 저희 이론서 교재를 보고 강의 들었던 내용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암기 잘 안 되시죠? 외웠다 싶으면 까먹고, 외웠다 싶으면 까먹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참 암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 그 고통을 잘 이해를 하지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어떤 연상법 같은 걸 개발해서 외운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뭐 시간을 투자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색의 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원색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색이라는 것은 원초적인 색, 뭐 색의 근원색,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색, 뭐 독립적인 색,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레드의 원색이다 라고 하게 되면 보통 레드는요, 빨강은 보라 느낌의, 보라가 아른아른거리는 빨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옐로가 아른아른거리는 빨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먼세표 새끼에서 여기를 1R, 얘를 5R, 그 다음에 얘를 10R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드라는 것은 순수하게 빨간색만 인지되는 그러한 색을 우리는 원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원색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냥 그 어떤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색이고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색이 되게 상대적이에요. 빨간색이 원색이라 할지라도 얘랑 있잖아요. 그럼 얘가 아른아른거리고요. 얘랑 있으면 얘가 아른아른거려요. 우리 사람과 좀 비슷한 것 같아. 우리가 가진 거는 소중한지를 모르고 없는 것만 그죠? 막 부러워하는 뭐 이런 약간 그 색도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색의 혼합은 기본적으로 이 원색 개념을 이해하시고 두 가지의 혼합 방식이 있겠죠. 하나는 빛의 색에 의한 혼합 방식, 그죠? 하나는 물체 색에 의한 혼합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나눌 수 있습니다. 빛에 의한 그 혼합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 빛이잖아요. 그죠?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서로 혼색되면 혼색될수록 빛은 더욱더 어때요? 가해지면서 밝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색광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색광혼합, 빛광자. 그러니까 색이 되게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산혼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가법혼합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혼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혼색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 말만 다르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체색에 관련해서 이렇게 혼색을 하게 되면 물체색은 보통 합치면 합칠수록 어떻게 되냐, 색이 혼색될수록 탁하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색료혼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혼합? 색료혼합. 색료라는 말은 색을 나타내는 재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점점 서로 탁해지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산혼합 또는 뭐라 그래요? 간법혼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색광혼합과 색료혼합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혼색을 하게 되고 혼합을 하게 되는데 빛의 혼합 방식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죠. 빛의 이 색광혼합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어요. 삼원색. 아까 얘기했던 그 원색. 자, 뭐가 있느냐 그러면 R, G, B 요 세 가지가 기본 삼원색입니다. 여러분 RGB? 모르GB, RGB. RGB. 자, RGB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요 세 가지가 기본 삼원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체색의 삼원색은 C, M, Y 이렇게 세 가지가 삼원색입니다. 요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꼭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컬러리스트 시험 보실 때 조색 훈련하잖아요. 그죠? 물감을 가지고 포스터 물감을 가지고 이제 색을 혼색할 때 우리가 하는 건 뭐죠? 바로 요 물체색, 즉 색료혼합인데 서로 혼색하면 어두워진다, 탁해진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암기하고 이론으로 생각해줄 문제가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조색할 때 요 개념이 잘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조색도 잘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삼원색이 있어요. 그럼 빛의 혼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TV나 모니터 이런 것들 있죠? 이제 뭐 디지털 컬러라고 하는데 TV나 모니터가 바로 이 RGB 방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TV나 모니터를 실제로
제가 이렇게 현미경, 초등학생들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현미경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봐봤는데, 와, 진짜로 다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점이 RGB, RGB, RGB 이렇게 계속 세 가지 색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다 RGB의 색으로 보이는데 쫙 멀리서 보면 그 색들이 서로 혼색되어지는 거죠. 네, 그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 바로 TV나 모니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색광 혼색 방식으로 색을 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명 같은 게 있겠죠. 네, 조명. 이런 조명들도 뭐 빨간 조명과 그린 블루면 웬만한 모든 색들을 다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물체색인 것들 뭐가 있습니까? 뭐 도료라든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도료는 뭐 페인트 얘기하는 거죠. 뭐 페인트라든가 물감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실제로 색들을 혼색해서 쓰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다? 색료 혼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을 혼색하는 방식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RGB라는 색 세 가지로 정말 모든 색들을 다 재현할 수 있는가? 네,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이렇게 보세요. 원을 세 개를 쫙 이렇게 그리십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색광 혼합, 얘네 세 개가 다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밝아진다 그랬었죠? 밝아진다. 자, 명도라는 거는 빛의 밝기라고, 빛의 혼색에서는 빛의 밝기지만 색료 혼합에서는 흰색입니다. 흰색. 그리고 어둡다는 건 검은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마주보는 L로부터 해서 C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CMI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 다이어그램을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레드와 블루가 만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젠타, 보라색이 된다는 얘기고요. 레드와 그린이 만나면, 레드와 뭐가요? 그린이 만나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Y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린과 블루가 만나면 뭐예요? 그린과 블루가 만나면 사이언이라 그래서 파란색이긴 한데 약간 청록, 그러니까 초록색 기미가 있는 파란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요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R과 B가 서로 감도를 막 조절해가지고 하게 되면 마젠타색이 나오고요. 레드와 그린이 서로 감도를 막 조절하면 Y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색광 혼합에 혼색됐을 때 그러면 모든 색이 다 나와요. RIGB 빨주 노초 파남보가. 그렇다면 색료 혼합은 어떤가? 자, 색료 혼합도 마찬가지.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C, M, Y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예요? 마주 보는 애의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RG, B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C랑 Y가 만나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그린이 된다는 얘기고요. C랑 M이 만나면 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M과 Y가 만나면 뭐가 돼요? R이 되죠. 자, 이렇게 다 혼색되면 검은색이 됩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 이제 색채 체계에서 색상환이라는 거 우리가 배울 텐데 이렇게 색상환은 원이 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R, Y, G, B, P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먼 셀에 다섯 가지 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C랑 Y, C라는 건 보통 블루고요. 그 다음에 Y는 뭐예요? 얘죠. 그럼 얘와 얘 사이에 뭐가 나와요? 그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는 파란색이고요. M은 마젠타죠. 그럼 요 사이에 뭐가 나와요? 블루가 나옵니다. 얘 약간 이쪽에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색을 할 때 우리 이제 훈련하게 되면 요 CMI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옆으로 당기기도 하고 색의 명도, 채도를 조절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요 개념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요거는 제낍시다.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걸 설명하면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이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색을 혼색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빛의 혼색과 물체색의 혼색이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자, 중간 혼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중간 혼색, 중간 혼색. 자, 이 중간 혼색은요, 갑법 혼색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혼색? 갑법 혼색. 갑법 혼색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실제로는 이제 중간 혼색이라는 게 뭐냐면 색이 서로 혼합돼가지고 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저 TV나 모니터 얘기했었죠. 그죠? TV나 모니터를 가까이서 보게 되면 실제로 색이 혼색된 게 아니라 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점들이 RGB라는 세 가지 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볼 때는 다 점으로 보이는데 멀리 보면 그것들이 서로 혼색되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혼색되지 않은 것이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병치혼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병치혼합. 병치라는 말은 이렇게 나란히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미술화법에서 뭐가 있습니까? 인상주의 있죠? 인상주의. 점묘법. 기억나십니까? 점묘법. 그래서 첫 번째 병치혼합. 무슨 혼합? 병치혼합. 이 병치혼합이 중간 혼색입니다. 병치라는 것은 뭐냐? 점묘법이다. 점묘법 하면 대표적인 게 무슨 파? 인상파. 그죠? 인상파. 점묘법. 자, 과거에 이제 보통 우리 옛날 그 작품들 보게 되면 비교적 좀 어둡고 좀 탁한 느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되게 좀 밝고 좀 희망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때도 이 색료들이 서로 혼색되면서 어두워지고 그런 느낌들을 만들 수 없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다가 아 색들이 혼색되면서 탁해지는구나. 그렇다면 색 혼색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나온 게 뭐예요? 모자이크, 점을 찍는 거예요. 왜? 점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혼색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으로 찍어서 하게 되니까 더 밝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재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인상파의 점묘법입니다. 그리고 이 병치혼합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그 TV 모니터 같은 형식이라서 요 가법 혼색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혼색입니다. 뭐가 있다? 회전 혼색, 회전 혼색. 이건 뭐냐면 맥스웰의 회전판이라고 있습니다. 맥스웰의 회전판. 이게 뭐냐면 회전판에다가 색들을 놓고 돌리게 되면 여기 있는 색들이 서로 뭐 하는 거죠? 혼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네들도 마찬가지 뭐가 되지 않는 거죠? 혼색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서로 혼색되는 게 아니라 그죠? 심리적인 혼색이죠. 그러니까 실제 혼색이 아니라 내가 보고 그냥 혼색됐다고 착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심리적 혼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병치 혼색, 병치 발음 이상해. 병치 혼색과 회전 혼색 두 가지가 있고요. 보통 이 병치 혼합과 관련된 게 바로 베절드, 자, 베절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베절드. 그 베절드 효과라는 것은 이 병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절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요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혼색 방법은 가산 혼색과 그 다음에 뭐 가법 혼색과 그 다음 뭐가 있다? 중간 혼색이 있다. 중간 혼색은 가법 혼색과 가깝다. 자, 중간 혼색이라는 것에는 병치 혼합과 회전 혼색이 있다. 자, 병치라는 것은 뭐다? 실제 혼색되지 않고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멀리서 보면 혼색되어 보이는 거죠. 회전 혼색은 마찬가지 회전판을 돌려서 그 색들이 실제 혼색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혼색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걸 우리는 회전 혼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색들의 어떤 평균값, 뭐 색상 명도, 채도 모두 그것들의 평균값들의 색으로 지각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색을 혼색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색이라는 것을 서로 혼색해서 쓸 수 있고 혼색하지 않고 색과 색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색과 색을 혼색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색과 색을 갖다가 같이 쓰는 상황, 색을 배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과 색이 만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통 대비와 동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3장 색채의 감각, 색채의 지각적 특성 이 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을 혼합해서 써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색이라는 걸 혼색하지 않고 색을 같이 이렇게 배색해서 쓸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자, 첫 번째는 동화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대비부터 얘기합시다. 대비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는 뭐예요? 동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비와 동화를 이용해서 다양한 색 감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 볼 때 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감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컬러리스트, 자, 색을 쓴다는 게 뭐냐면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맛있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초콜릿을
맛있으면 되는데 그 초콜릿의 모양이 똥 모양이면 어떻습니까? 괜히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맛있으려면 형태도 맛있는 형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트 모양을 갖듯이 마찬가지 색도 맛있는 거면 맛있는 색으로 그 맛있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감각을 색으로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색이라고 배울 겁니다. 그럼 그런 배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러한 기본 지식들, 어떤 색의 어떤 그 속성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색들이 혼색됐을 때와 또 서로 사용됐을 때 서로 어떤 증세가 어떤 그 지각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또 그걸 알아서 그걸 또 배색에 또 써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하고, 물론 암기는 해야 되겠죠. 시험을 보는 용으로도 배우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원리라든가 왜 배워야 하는가를 좀 알고 공부하시면 나중에 실기 공부하실 때 상당하게 도움이 되십니다. 아셨죠? 자, 대비라는 게 뭐냐? 서로 비교되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빈이나 이런 잘생긴 사람들 옆에 가면 어때요? 상당히 오징어 되겠죠. 그죠? 대비 일어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참 그래요. 비교하지 않으려고. 이제 겉으로는 뭐 난 괜찮아. 비교하지 않아. 그러는데 그냥 비교가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아니 두 사람이 있게 되면 그 두 사람을 자꾸 뭐 하게 돼?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비교하게 됩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색도 색이 서로 만나면 대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동시대비라는 겁니다. 무슨 대비? 동시대비. 동시대비는 말 그대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어떻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색상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색상 대비. 색상 대비라는 거 아까 우리 이제 색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그 색상환을 그리면 R, Y, G, B, P 이런 식의 5가지 기본색을 우리나라는 사용하거든요. 그럼 빨강과 Y가 서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대비 자체가, 자, 항상 대비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색상 차의 거리가 멀수록 대비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비가 크게 일어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일단은 되게 다이나믹하고 동적이고 뭔가 긴장감이 들고 활동적이고 이러한 감각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원하면 색상차를 크게 두고 배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좀 문제되는 건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는데 여하튼 간에 색상차를 많이 두게 되면 그만큼 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R과 Y 같은 경우는 중간 색상, YR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둘이 결혼해서 중간 색상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유사 색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유사 색상. 왜? 여러분도 엄마 아빠 닮았잖아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결혼했더니 내가 나왔잖아. 나는 어머니 닮았고 아버지 닮았잖아. 유사 색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요? 상당히 통일감이 들죠. 그러니까 대비 차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레드와 그린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거나 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색상 차가 크게 나고, 크게 나면 뭐가 많이 크게 일어난다? 대비가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얘가요 완전하게 이렇게 그 상대 이렇게 마주보는 위치로 가버리면 그거는 보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보색. 무슨 뭐라고 한다? 보색. 그래서 우리는 보색 대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보색 대비. 보색은 색상 대비에서 이제 뭐예요? 이제 거의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의 대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반 색상 대비는 거리가 유사하면 대비가 덜 일어나다가 거리가 멀면서 대비가 점점 이렇게 크지만 보색 대비는 그 자체로 그냥 상당히 거리감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그 다이나믹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보색이 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보색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 위치에 있는 색이다. 맞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근데 보색의 실제 의미는 보색이잖아요. 보색. 보자가 무슨 보자냐? 보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해주는 색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설명했죠. R과 Y가 만나면 중간 YR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R, Y는 색상이 변해요. 근데 보색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색상이 안 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R, Y, G, B, P죠.
그럼 얘가 보색 관계거든? 그럼 R의 보색은 BG예요. 그럼 BG와 R은 서로 만나면 중간색이 안 나와요. 그냥 빨강은 빨강대로 색상은 유지가 되면서 명도와 채도가 탁해지고 약간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상 변화를 안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반면에 R과 Y는 만나면 중간 색상 YR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색상 변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색상 변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보색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색상 대비를 쭉 주다가 완전히 반대편의 위치로 넘어가면 그럼 무슨 대비라고 한다? 보색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명도 대비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명도 대비. 우리 명도는 흰색부터 어디까지? 검은색까지. 중간은 뭐야? 회색이겠죠? 마찬가지로 명도도요. 밝기와 어둡기 차이를 크게 두면 둘수록 그만큼 어때요? 대비가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사이를 줄이게 되면 어때요? 대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그죠? 그 명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무채색일 때는 잘 보입니다. 그죠? 흰색이나 이런 게. 근데 유채색일 때는 명도 자체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노란색이면 노란색만 보이지 노란색 안에서 흰색과 검은색과 회색이 보입니까? 실제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색 훈련을 할 때 가장 그 신경 써야 되는 게 명도인데 조색 훈련할 때 측색기를 쓰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육안으로 제가 조색이 다 됩니다. 육안 검색이 돼요. 근데 문제는 선생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곤하다고. 피곤하면 색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색상은 보는데 명도는 상당히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 조명의 상태라든가 뭐 몸의 상태라든가 이럴 때 명도를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교육을 받잖아요. 웬만하면은 뭐 저한테 오셔서 배우면 좋지만 저는 다 이 측색기 가지고 측정을 해줍니다만 일단 어디든 좋습니다. 가서 배우실 때 측색기가 있는지를 좀 물어보시고요. 있더라도 매번 훈련할 때 측색기로 찍어주는가를 좀 확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명도는 사람의 육안으로 검색하기가 참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측색기로 측색을 하고 서로 측색기를 통해서 명도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비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다? 그러면 바로 명도 대비입니다. 민감하다는 건 그만큼 오차도 커요. 그래서 이 명도를 처음에 교육받을 때 잘못 보거나 그 명도를 구분할 줄 모르게 되면 정말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명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명도는 밝다, 어둡다, 무겁다, 가볍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비차에 의해서 밝고 어둡고 무겁고 가벼운 차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다이나믹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채도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채도 대비. 채도라는 것은 뭐예요? 순도죠, 순도. 그래서 똑같은 레드와 레드인데 얘는 거의 빨간색이 안 보이는, 얘는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 그 차이를 우리는 채도 대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도 대비도 마찬가지 많이 두면 둘수록 대비가 크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 얘네들은 그 색상의 차, 명도의 차, 채도의 차를 길게 두면 둘수록 대비가 크게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다?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상 차가 크게 돼서 완전히 반대편에서 보는 상태가 되면 뭐가 된다? 보색 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로 대비가 일어나게 되면 얘는 어떤 느낌으로 더 선명해지거나 더 탁해지거나 더 선명해 보이거나 더 탁해지거나 이거는 뭐 더 밝게 보이거나 더 어둡게 보이거나 얘는 색상 차가 크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이 다이나믹하고 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동시대비라고 합니다. 왜? 동시에 보니까 동시대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재에는 개시대비가 뒤쪽에 있는데 먼저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개시대비라는 게 있어요. 동시대비라면 좀 반대입니다. 개시대비는 동시대비와 달리 동시에 보는 게 아니에요. 앞에 먼저 색을 보고 그 다음에 잠시 후 다음 색을 보면 앞에 봤던 색에 의해서 뒤에 색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비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개시 대비라고 합니다. 교재에는 5번째 되어 있는데 5번째 써 있는데 이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은 얘는 똑같은 색을 같이 보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안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하여튼 두 가지 색을 같이 동시에 보고 일어나는 대비. 개시 대비는 앞에 것을 보고 시간차를 두고 다음 것을 보는 대비를 개시 대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변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연변. 저는 연변에서 왔습니다. 이런 연변이 아니고요. 뭐 접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색과 색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요렇게 접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의 대비가 가장 어떻게 크게 그리고 활발하게 대비가 일어나게 되죠. 물론 똑같은 건데 여기에만 약간 더 좀 어두운 느낌? 뭐 이렇게 좀 그런 그 경계면에 뭔가 이렇게 뚜렷하면서도 뭐 좀 강한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기가 얘네에 비해서 뭐 어둡다는 건 아니고 약간 채도가 높아도 보이고 한 그런 이런 느낌이 여기서 납니다. 경계면에서. 이걸 우리 마하밴드라고 하는데 특히 명도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명도자 만들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마하밴드 같은 것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서로 색이 접해 있을 때 그 접한 부분의 대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강하게 일어난다. 무슨 대비? 연변 대비라고 한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난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차갑다, 난, 따뜻하다. 그래서 한색 계열, 파란색이죠. 난색 계열, 빨간색 계열. 얘네 둘이 서로 만나면 마찬가지로 대비가 일어나는, 온도감이 더 크게 일어나는 대비, 그걸 우리는 한난 대비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대비들은 배색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그 배색의 중요한 그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감, 같은 감각, 같은 느낌을 주려면 색상차, 명도차, 채도차를 어떻게 해요? 줄여주면 되겠죠? 보색 대비 같은 경우는 뭐 강조색에다 쓴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변 대비라든가 이런 한난 대비 같은 것도 배색할 때 잘 고려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면적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면적에 따라서 대비가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작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면적 대비는 뭐냐면 면적이 작은 거에 비해서 큰 게 얘보다 똑같은 색상이지만 큰 게 더 밝고 채도가 높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면적 대비. 왜냐하면 빛을 받는 면이 더 크거나 뭐 이런 다양한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각적으로도.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샘플 보잖아요. 샘플 자그맣게 보는데 항상 내가 본 샘플의 색이 그대로 재현될 이렇게 뭐 벽면에다가 뭐 페인트를 한다든가 뭐 벽지를 붙일 때 샘플보다 실제 붙였을 때가 명도가 더 높고 채도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컬러리스트라는 것은 조색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색할 때도 다양한 상황들, 환경적 조건들을 고려해서 배색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그걸 또 적용할 때 또 그 자리에서 관리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색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대비라는 내용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색이라는 것은 색을 혼색해서 쓰지만 단독적인 색들을 서로 같이 배색해서 쓰기도 한다. 근데 둘 이상의 색이 만나면 서로 대비가 일어나거나 뭐가 일어난다? 동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첫 번째보다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야. 대비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일어납니다. 만나면 선생님도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냥 사람 둘이 있으면 비교해요. 비교 안 하고 싶은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비교가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색도 마찬가지. 그래서 두 색이 만났을 때, 자, 색의 속성은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색을 볼 때, 접할 때는 여러분 그냥 색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컬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 이제 습관적으로 색상, 명도, 채도, 항상 색상,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항상 봐야 돼요. 얘를 보게 되면 색상은 초록인데 약간 파란색이 보이니까 청록. 명도는 흰색은 아니야. 검은색은 아니야. 회색이야. 중명도인데 약간 어둡네. 중저명도. 채도는 비교적 중간 이상이네. 중고채도.
그렇다면 대충 덜이나 딥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색상, 명도, 채도. 사람들은 와 초록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항상 얘를 보고 청록의 중저명도의 중고채도다. 이렇게 항상 색상,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 이런 속성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배색할 때나 조색할 때도 이런 색의 속성을 이해해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색상의 차, 명도의 차, 대비의 차를 이용해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대비다. 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만큼 더 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차이를 줄이면 뭔가 통일된 감각, 안정감, 부드러운 느낌 많이 주면 요거에 반대되는 감각을 줄 수 있다. 아셨죠? 보색이라는 것은 색상 대비가 넘어가서 서로 마주보는, 자, 보색이라는 것은 마주보는 색이지만 실제 보색의 의미가 뭐라고? 서로 보완해준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조색할 때 보색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잘 쓰느냐가 조색을 잘 할 수 있어요. 서로 보완해주는 거야. 실제 그래서 조색할 때도 이 보색이 보완해줘요. 보완한다는 의미는 뭐다? 색상은 변하지 않으면서 명도와 채도와만 바뀌는 관계. 그걸 우리는 보색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 이게 암기, 그냥 이거 대충 암기해서 솔직히 쉽잖아. 동시 대비는 색상, 명도, 채도, 보색 대비가 있다. 색상 차가 크게 나면은 대비가 크다. 명도 차이가 나면 밝기의 대비가 크다. 채도는 순도의 채도가 크다. 뭐 개시 대비는 동시 대비와 달리 그냥 시간차를 두고 앞에 걸 보고 뒤에 거 보면 앞에 있는 애와 뒤에 있는 애가 대비가 일어난다. 연변 대비는 접해 있는 애들이 그 부분이 강하게 대비가 일어난다. 한난 대비는 차갑거나 뜨거울 경우 느낌이 또 대비가 일어난다. 면적 대비는 면적 크기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암기,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들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색이 서로 만났을 때 대비만 일어나느냐? 모두 일어난다? 동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동화. 색의 뭐라고요? 동화. 뭐야? 같아진다는 얘기야. 얘는 서로 비교되는 건데 동화라는 것은 두 가지 색이 서로 엄청 친해져 버리는 거야. 그냥 하나처럼 느껴져 버리는 것. 그걸 우리는 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색이 어떠한 색에 전파되어진다 해서 전파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서로 합쳐지는 혼색 효과라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줄눈 효과라는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러한 라인, 이렇게 선으로 된 그 색들의 배색에 있을 때 보통 일어나는 그런 그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줄눈. 그래서 보통 동화 현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전파 효과, 혼색 효과, 줄눈 효과라는 말도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무엇은 무엇이냐? 1. 동화, 2. 전파, 3. 혼색, 3. 다래끼눈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래끼눈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자, 이거 보통 이거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요. 어떠한 무늬, 특히 이렇게 우리 교재는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 보통 노란색에 흰색 라인이 있거나 또는 노란색과 유사한 어떤 색상이 이렇게 자그마한 라인으로 이렇게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하면 이 자그마한 색상이 이 큰 색에 전파가 되거나 그 색에 동화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이 서로 대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은 다 뭐가 일어나요? 대비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동화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줄눈 이렇게 무늬 같은데 그런 무늬 같은 거 이렇게 그런 데서 특별할 때만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베졸드 효과라는 게 있는데 동화 현상에 베졸드 효과도 동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졸드는 병치혼합이라고 했었죠. 실제는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혼색되지 않았는데 섞이지 않았는데 멀리서 보면 서로 혼색되어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동화예요. 동화.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베졸드라는 것은 동화 현상이면서도 우리 중간 혼색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시험 문제 꼭 나오죠.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재에 색의 잔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색이라는 것, 색이 그 색 자체가
물체가 색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빛에 따라서도 이게 지각될 때 참 다르게 지각되는데, 빛에 따라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여러분들 기분 나쁠 때 음식 먹으면 어때요? 맛있습니까? 맛없죠? 그래서 기분 나쁠 때 보게 되면 정말로 탁하고 좀 더 어두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것까지 이렇게 색이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 이제 어떤 색을 사용하고 배색할 때는 그러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컬러리스트예요. 일반인들은 대충 쓰죠. 근데 여러분은 그 감각에 최대한 맞춰주는 거예요. 색으로, 색상 명도 채도로. 자, 그거는 이제 이후에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색의 잔상이라는 겁니다. 잔상. 근데 색만 잔상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잔상은 보통 우리 시각적 감각이죠.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잔상을 느끼게 되는데, 형태에도 잔상이 있고, 뭐 색에 대한 잔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눈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죠? 어떠한 빛이, 형태의 빛이 우리 그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눈 뒤쪽에 뭐야? 세포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망막이죠. 망막에서 그 빛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도 보고 색을 보게 되는데, 그 감각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감각을 바로 딱 없애고 다음 감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감각이 살아있는데 다음 감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잔상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끝나 보이죠. 탁탁탁탁탁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사이키 조명이라 그러나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비춰주는 조명이 있거든요. 그 조명을 비춰주게 되면 그 춤 못 추는 사람들 되게 잘 춰 보입니다. 그래서 탁탁탁탁 끊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잔상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우리가 필름, 예전 영화 필름 같은 거 보게 되면 지금의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필름이 요 장면들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사진이죠. 사진, 연속된 사진들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죠? 보여지면서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앞에 있는 장면이 다음 장면 보여주고 다음 장면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죠. 지금 손 이렇게 하면 중간에 뭔가 뭐 보이죠? 만약에 잔상이 없으면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래야 되거든? 근데 잔상이 있으니까 어때? 그 중간이 보이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걸 우리 잔상이라고 합니다. 형태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망막에 어떠한 그 빛의 또는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데 다음 자극이 들어오고 남아있는데 자극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뒤에 건 사라지고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든지 색이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그런 뭐 시각적 착시를 우리는 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잔상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잔상의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빛을 얼마큼 또 형태에 대한 이 시각적 자극을 얼마큼 크게 받았는가, 자극의 세기, 그 다음에 관찰한 시간 얼마큼 많이 받는가, 또 어떤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잔상의 어떤 다양한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잔상의 대표적인 두 가지. 부위잔상, 무슨 잔상? 부위잔상. 그 다음에 하나는 정의잔상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형태와 색 모두 잔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제 색에 대한 거니까, 자, 색에 대한 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위잔상이라는 것은요, 원래의 어떠한 이제 시각적으로 뭔가를 볼 때 있는 그대로, 지금 이제 뭐 영화 필름이라든가 이런 선생님 이렇게 했을 때 보여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의잔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실제 우리 교재 나오죠. 원래 보여주는 감각에 같은 정도의 밝기와 색상을 띤 잔상.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대로에 대한 상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TV나 아까 얘기했던 영화 같은 필름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정의장상입니다. 반면에 부위장상은 내가 보고 있는 감각의 명도나 색상 이런 것들에 반대되는 그러한 밝기나 색상을 띤 잔상을 우리는 부위잔상. 이거는 반대되는 상, 반대 색상 또는 명도 이런 것들. 반대 색상이라고 합시다. 정의잔상은 그대로의 상, 그대로의 색상이 보여주는 거죠. 부위는 이제 뭐 네거티브고요. 정의는 이제 포지티브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형태나 색이 보이는 걸 우리는 정의잔상이라고 하고,
V잔상이라는 것은 색에 반대되는 상이 보여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일어나는가? 뭐 우리 저기 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노란색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반대되는 뭐예요? 파란색이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보게 되면 초록색이 아른아른거리죠. 또 초록색을 보게 되면 빨간색이 아른아른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드레스인데 그 파란색과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드레스인데 갑자기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파란색과 검은색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황금색, 노란색과 흰색이다. 그래가지고 실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한 6대 4 정도가 선생님 눈에는 분명히 파란색에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그게 노란색에 흰색으로도 보이는 거죠. 어떤 게 일어난 거죠? 바로 이 V잔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V잔상이 아까도 얘기했지 관찰 어떤 색이라든가 시간 크기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어떤 감각되어지는 어떤 사람마다의 어떤 생리적 특성에 의해서도 그게 크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선생님이 조석 훈련할 때도 보면 이 V잔상 때문에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V잔상이 일어나게 되면 자꾸 다른 색상을 보면서 무채색을 보면서 빨리빨리 수능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V잔상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음성잔상이라고도 합니다. 음성잔상, 그 다음에 소극적 잔상, 그러죠. 네거티브 아셨죠? 반대로 정의잔상은 얘는 음성이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양성잔상. 얘는 소극적이니까 이게 뭐겠어요? 적극적 잔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부정적 잔상, 얘는 긍정적 잔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리고 얘는 등색 같다라는 얘기죠. 얘는 그건 뭐겠어? 보색이겠죠, 그죠?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상의 종류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특히 V잔상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정의잔상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잔상이라는 것은 망막의 어떤 자극, 빛의 자극이든 했을 때 그 자극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극의 감각이 남아있어서 다음 상에 영향을 주므로 어떤 형태나 모양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보이게 되고 그리고 V장상은 반대되는 색상, 반대되는 밝기의 그런 감각이 지각되는 걸 V잔상이라 하고 정의잔상은 있는 그대로의 색상과 밝기가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정의잔상이라고 한다. V잔상은 이제 반대인 거다. 소극적이다, 부정적이다, 보색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 수술실에서 수술복 같은 거 청록색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왜 청록색을 사용하느냐 그러면 바로 그 빨간색을 많이 색상을 보게 되면 자꾸 그 V잔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V잔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록색 계열의 옷을 입거나 주변의 색을 청록색 계열로 놔둬서 그런 잔상을 제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세계 혼합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요? 색채의 감각, 지각적 특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색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거든요. 이거는 이제 색채 심리에서 배워야 할 문제인데 색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색을 그냥 색이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색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다 배색에 쓰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항상 배색을 하거나 조색을 할 때 무조건 색상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 아주 습관적으로 색상 명도 채도가 여러분들이 계속 그 세 가지가 염두돼야 됩니다. 막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은 초반이니까 좀 자제하고 추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색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온도감이라는 것을 일단 느끼게 됩니다. 자, 온도감은 색을 보면서 실제로는 따뜻한 게 아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경험이죠. 경험상 보통 따뜻한 분위기에서는 보통 다 빨간색 계열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난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레드 계열의 색을 난색이라고 하고요. 보통 차가운 색, 그걸 뭐라고 하죠? 한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블루 계열의 색들을 우리는 한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우리는 배색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색상, 명도, 채도 중에 이 온도감은 가장 근접한 어떤 애가 가장 그 색상, 명도, 채도 중에서 얘와 관련이 있을까요? 자, 색상입니다. 뭐라고요? 색상. 명도, 채도에서 온도감을 느낄 수 있느냐? 단독적으로는 안 됩니다. 보통은 색상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가운 걸 명도, 채도로 더 차갑게 해주거나 따뜻한 걸 더 따뜻하게는 가능한데 그냥 자체적인 그냥 명도, 채도만으로는 온도감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색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성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중성색. 그러니까 온도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 색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두, 녹색, 자주보라인데 연두는요, 노란색이 많은 연두가 있습니다. 노란색이 많은 연두일 때는 느껴져요. 온도감이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연두랑 녹색, 자주보라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 뺀 나머지 뭐예요? 얘네 뺀 나머지 뭐가 있습니까? Y는 이제 난색이 들어갑니다. Y 쪽이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RIG, 그죠? B, P 이렇게 두 가지 남잖아요. 얘네가 중성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RIGBP 우리 기본 색상 중에 요 대표 보통 얘네를 난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색은 B, 나머지는 뭐겠어요? 그러면 RIGB, P인데 이 G가 노란색이 많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 GY인데 Y, 옐로가 많을 때는 온도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은 난색은 따뜻한 느낌의 색으로 저명도 장파장의 색인 빨강, 자, 저명도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 중에는 저명도가 무조건 난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명도이면서 장파장, 그러니까 장파장, 난색 계열의 색상에 약간 저명도일 때 더욱더 뜨거운 느낌이 난다는 것이지 그 저명도 자체가 아니야. 아셨죠? 고명도보다는 저명도가 더 따뜻한 느낌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랑 있을 때? 난색 애들, 장파장, 빨강, 노랑 이런 애들이랑 있을 때. 그리고 한색은 차가운 느낌인데 파란색 계열인데 고명도죠. 그러니까 파란색인데 더 밝으면 되게 차가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고명도가 차가운 색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꾸 질문해. 선생님 교재에 보면 저명도의 장파장이 그러면 저명도도 따뜻한 색인가요? 아니요. 장파장 Y 애들이 고명도보다는 저명도일 때가 훨씬 더 따뜻하다. 물론 고명도일 때도 따뜻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명도일 때가 더 따뜻하다. 그 다음에 한색일 때는 좀 밝은 애일 때가 더 가장 시원하다. 이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고명도와 저명도 자체가 온도감을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꾸 질문들을 해서 설명을 한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색상이 온도감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중량감도 느낍니다. 뭐라고요? 무게감이라고 하죠. 네, 중량감. 자, 무겁다, 가볍다라는 느낌인데 보통 색상, 명도, 채도 중에 중량감, 무게감은 누구를 통해서 느끼느냐? 그럼 바로 명도를 통해서 느낍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감각을 막 만들어낼 겁니다. 특히 가장 이제 설명해야겠다. 안 되겠다. 요리를 할 때 보통 우리가 5가지 맛이에요.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신맛 이런 맛을 가지고 어떤 컨셉의 맛을 만들잖아요. 야, 오늘은 정말 아주 그냥 시원하면서도 그냥 매운맛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어떤 컨셉이 잡히면 그 5가지 맛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죠? 또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 도 해가지고 7가지 음계가 있잖아. 그러면 그 음악 가지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음악 또는 즐겁고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한 음악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어떠한 분위기, 감각,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즐겁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색상은 주로 난색, 명도는 고명도. 즐거운데 막 좀 동적이잖아요. 그럼 고채도. 그 3가지를 가지고 어떤 색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까 이거? 그랬을 때 이 무게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야 될 때 바로 그 무게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명도를
가지고 어떤 무게를 맞춰줄 때 쓰는 부분이 바로 명도예요, 명도. 그래서 색상 정할 때, 명도 정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 가지고 배색을 할 때 쓰는 거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경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감은 뭐예요?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이런 힘이, 파워가 느껴지는 건데 색상, 명도, 채도 중에 바로 채도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색할 때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영감, 자, 딱딱하고 뭔가 강한 느낌은 고채도겠죠.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저채도겠죠. 가벼운 느낌은 흰색이고 무거운 느낌은 검은색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진출과 후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진출과, 그러니까 진출되어 보이거나 반대로 후퇴해 보이거나, 또 하나 더 있죠. 팽창과 수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자, 팽창과 그다음 뭐라고? 반대가 수축입니다. 자, 그러면 진출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꾸 앞으로 나와 보이는 것들이죠. 보통 눈에 띄는 애들이 나와 보입니다. 그러면은 명도, 자, 색상에서는 어떤 애들이 좀, 항상 색상, 명도, 채도 물어보는 거야. 진출과 후퇴, 팽창과 수축은 색상, 명도, 채도 다 됩니다. 색상과 그 다음에 뭐야? 명도와 그 다음에 채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진출은 보통 색상은 어떤 계열? 난색, 좀 밝잖아요, 난색 쪽이. 명도는 좀 더 밝은 애들이 더 눈에 잘 보이죠. 채도는 높은 애들, 이런 애들이. 그리고 무채색과 유채색, 무채색은 뭐 명도만 있는 거죠. 유채색이 더 진출되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팽창은 뭐냐? 우리 풍선 푸푸푸푸 불면 막 터질 것처럼 막 팽창다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출과 같은 고명도, 색상은 난색, 채도는 고채도, 그 다음에 유채색,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인다? 진출되어 보이고 팽창돼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특히 얘네들을 다 뭐로 조절하지?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조절한다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자, 주목성과 명시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성이라는 것은 눈에 띄는 거야. 가장 눈에 띄는 거. 어떤 게 눈에 제일 잘 띄느냐 하면 비교적 밝고 채도가 높고, 특히 밝은 애들이 눈에 잘 띄어요. 예. 실제 연예인들이 보면 정말 연예인이 왜 연예인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생겼어요. 여러분 벡터맨 아십니까? 옛날에 막 이글, 베어 막 이렇게 했던 그 벡터맨에 그 타이거인가? 하여튼 그 친구가 제가 아는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한번 봤는데 오, 진짜 잘생겼어요. 얼굴에서 광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과 같이 놔둬도 딱 눈에 띄어요. 아, 저래서 연예인이구나 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좀 나이 먹어서 뭐 뮤지컬 배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띄는 거야. 눈에 띄게. 그러면 우리 RYGBP 중에서 RYGBP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명도가, 일단 그 자체적으로 원색을 얘기합시다. 원색 중에서 가장 밝고 눈에 잘 띄는 애가 누구다? 그러면 바로 Y예요, Y. 그래서 주목성이 가장 높은 색상은 Y와 R, 이런 애들이 눈에 잘 띕니다. 강하거나 밝거나 이런 애들이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주목성이 가장 높은 것은 보통 어떤 거? Y다, Y. 노란색이다. 그리고 밝고 채도가 높고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띄면 주목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주목성을 이용해서 우리 보통 어떤 거에 많이 사용한다? 안전색채라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전, 그 주의라든가 위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눈에 잘 띄어야 되는 상황들에서 이 색들을 적용하는, 뭐 교통 표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주목성이다. 다른 말로는 유목성이라고 합니다.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가장 잘 띄는 색은 노란색이다. 알겠죠? 명시성은 뭐냐? 주목성과 같은 눈에 잘 띄긴 하는데 얘는 지 혼자서, 그냥 자기 혼자서도 잘 눈에 띄는 애를 얘기하는 거고요. 명시성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혼색됐을 때, 눈에 혼색이 아니라 같이 배색했을 때 눈에 잘 띄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눈에 잘 띄는 건데 주목성은 지 혼자 있어도 잘 띄는 애고요. 명시성은 두 가지를 서로 배색했을 때 눈에 잘 띄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제일 잘 띄는 건 뭐냐? 명시성, 명도 대비 검은색에 노란색,
넣게 되면 요게 가장 명시성이 좋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검은색과 노란색이 만났을 때가 색상 차도 채도 차도 크고 명도 차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무슨 성? 명시성이 높아진다. 다른 말로는 이거는 우리 유목성이 아니라 시인성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주목성과 명시성 요거를 구분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색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또 어떠한 감정 효과가 있느냐. 7번째, 흥분과 진정입니다. 뭐라고요? 흥분과 진정. 뭐냐면은 보통 이제 뭐 빨간색 계열을 보면 좀 흥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계열을 보게 되면 진정된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빨간색을 좀 노출해 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무게의 그 무게를 들게 했더니 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좀 안정감을 주는 뭐 파란색이나 청록 계열 색을 채도 좀 낮춰서 이렇게 보게 하니까 똑같은 것을 들지를 할 때 들긴 들어도 되게 힘들게 들더라고요. 실험에서 실제 외국 방송에서 하는 걸 봤는데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색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이 심리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더라.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할 때 독일 선수들은 원래 유럽 선수들은 등치가 큰데 또 독일 선수들은 흰색 옷을 입어요. 그 흰색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수축대 팽창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큰데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딱 일단 벌써 이 등치 큰 사람 앞에서 쓰게 하면 쫄아요. 그러니까 경기하기 전에 벌써 쫀다고. 그럼 근육이 수축되면서 자기 기량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은 빨간색을 입으면 이 빨간색이 속도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꼭 그런가? 다른 외국 선수들도 진짜 빠르더라고요. 근데 빨간색을 입고 뛰는 거랑 흰색을 입고 뛰는 거랑 또 파란색을 입고 뛰는 거랑 보면 똑같은 속도인데도 어떻게 다른 속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흥분과 진정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흥분은 레드 계열, 난색이나 장파장 계열의 색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소들도 보면 괜히 빨간색 흔들면 그거 보고 흥분하잖아. 근데 뭐 소가 빨간색 보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흥분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사람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약간 그 홍등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좀 유흥가 같은 데 보면 약간 빨간 등을 켜놓게 되는 것이 그러한 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으니까 하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색을 배색할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배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색이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시간의 장단, 그 다음 속도감. 자, 8번째 시간의 장단. 이게 뭐냐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느껴지는 게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실제 시간의 차이라기보단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겠죠. 그죠? 그럼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랑 있으면 어때? 1시간을 있어도 5분 있는 것 같죠? 반면에 너무 진짜 온 붙은 애가 있어요. 걔랑 같이 있으면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빨간색, 그러니까 좀 그 붉은색 계열이 보면 시간이 좀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간색 자체가 좀 이렇게 어때요? 온도감도 그렇고 해서 좀 이렇게 좀 처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늦고 지루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강의실 같은 거 이렇게 색을 배색할 때 지금처럼 이론 강의를 하거나 했을 때는 이제 붉은색보다는 약간 푸른색 계열의 강의실을 디자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자, 시간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우리 한국 선수들이 빨간색을 입고 막 뛰었을 때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속도감은 빨간색이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아셨습니까? 파란색이 좀 느려요. 느리게 느껴져요. 반대죠. 이 시간은 좀 정적인 거죠. 가만히 있었을 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일 땐 빨강이 더 천천히 가는데 그 빨간색을 입고 파란색 입은 애랑 뛰면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더라도 누가 더 빨라 보인다? 빨간색이 더 빨라 보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빨간색이 어떠한 그 감정이 좀 흥분되고 좀 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도 있고, 실제 빨간색이 눈에 더 잘 띄니까 더 빨라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데,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 다 표현이 된다?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다 이러한 감정을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색채 지각에 대한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색채 지각 과정이 가장 쉬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얻어야 되는 바로 부분이 어디다? 색채 지각 파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 강의를 어떻게 해요?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파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재를 보시면 체크리스트라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라 그래서 한 파트마다 끝나면 선생님 교재 안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앞에 부분 다 암기를 했지만 내가 정말 다 암기를 했나? 그죠?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착 풀어갑니다. 정답을 가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나오잖아. 아, 내가 암기한 게 있고 암기 못한 게 있구나. 그러면 못한 걸 위주로 또 암기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뭐예요? 새로운 파트인 색채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심리는 이후에 우리 여러분들이 조색과 배색 훈련하거든요. 그때 배색에 필요한 아주 많은 사전 지식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채 심리도 잘 열심히 배워주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기 위주의 그냥 시험을 그냥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시험 봐야지 하고 그냥 암기하게 되면 까먹게 되고, 또 실제 그걸 나중에 써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왜 그렇지?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 하면서 이유,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